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번 에피소드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황과 고민입니다. 네. 뭔가 괜찮은 에피소드 소재가 준비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방송 작가분들이 매주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 기획한 게 얼마나 힘들까. 방송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저의 근황이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근황과 연결이 됩니다. 어,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사랑니를 발치를 했어요. 이제 겉도 이제 아래쪽에 매복 사랑니, 네, 잇몸 깊숙이 파묻혀 있는 매복 사랑니를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발음이나 말하는 게 좀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말하면서도 조금 아프거든요. 금요일이니까 토, 일, 월, 화. 예, 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4일 지났네요. 4일 됐는데 보통 이제 3일째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통증이 있고 부풀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라기보다는 부풀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까지 좀 아팠고 어제 밤부터 조금 이제 부은 게 가라앉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올해 방치를 했어요. 이 사랑니를. 그래서 이제 굉장히 뽑고 나서 기분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좀 일찍 받을 걸. 이런 후회도 조금 되고, 뽑을 때 되게 아팠거든요. 아팠죠. 아팠죠. 물론 요즘 마취 기술이 잘 되어 있어서, 마취하고 뽑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고통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매복돼 있으니까 이제 살을 이제 일부분 이제 칼로 살짝 찍고 이제 이를 빼내는데 이게 당연히도 뭐 그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바로 뽑을 수 없으니까 드릴로 이를 가셔야 되잖아요. 와, 근데 이제 선생님도 아주 이렇게 덩치가 크신, 키도 크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아주 그냥 본인의 체중을 이제 한껏 실으셔가지고 위에서 막 누르는데 정말 왼쪽 턱이 뭔가 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근데 제가 이제 사랑니가 상한 채로 염증이 있는 채로 꽤 오래 뒀어요. 그죠, 한 10년 넘게 둔 것 같은데요. 예. 그닥 이제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지내왔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막 좀 붓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고 이가 좀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잇몸을 조금씩 뚫고 나오고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염증도 꽤 오래됐고,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이 이제 드릴로 꽉 이제 쪼갠다고 이제 누르는데 마취를 했는데도 이게 신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제 간호사분께서 아프면 조용히 오른손만 살짝 드세요 그랬는데 처음엔 좀 들다가 나중에 그냥 아예 소리를 냈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멈추시고 아프세요 아프세요 멈추시더니 그 염증 있는 부위 이렇게 탁탁 건드는데 마취를 해도 아픈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딱 이 부분이죠. 그러는 이 부분 염증이 지금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잠깐 마취를 좀 더 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해서 추가 마취를 한 두 번 세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지독한
사랑니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키운 건 제가 키운 거겠죠. 그 긴 세월 동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후회를 했고, 또 이게 이가 옆에 있는 어금니랑 이제 같이 이렇게 붙어버려가지고 그 공간 사이로 이제 자꾸 이물질이 꼈던 거죠. 그러면서 충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랑니 옆에 그 제일 어금니 중에 제일 중요한 어금니도 지금 아마 충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멀쩡할 때 그때 일찍 뽑을 걸, 뭐 그런 후회가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도 뭐 치과 겁 안 내는 분 많이 없으시죠? 대부분 다 두려우실 텐데, 보통 이제 안 아프면 치과는 이제 최대한 미루게 되죠. 예전에 어떤 SNS에서 누가 치과랑 이 병원은 특히나 치과는 미루면 미룰수록 이제 나중에 치러야 할 그 돈 액수가 커진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다행히도 사랑니는 뭐 발치 비용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옆에 어금니가 이제 제 느낌엔 아마도 치료하고, 예전에는 그냥 떼우는 걸로 이제 끝났다면 지금은 아마 뭔가 신경 치료하고 씌우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 병원을 미루는 게 참,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무섭고 이게 좀, 그러면 좀 되게 잘 미루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탁탁 이렇게 아프면 바로 병원 이렇게 탁탁탁 가는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감기라든지 이런 실제적으로 엄청 이렇게 탁 바로 이제 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고통을 버틸만 한데 이런 것들, 예전에 제가 PT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왼쪽 발목이나 무릎이나 아니면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목 쪽 약간 디스크 느낌, 그때 막 팔이 저린데도 안 갔거든요. 지독하죠 진짜. 제가 봐도 지독합니다. 이 회피하고 싶은 이 성향. 아무튼 아직도 정형외과는 가지 않은 상태고요. PT 받을 때 저희 PT 선생님이 제발 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미루시나요? 저와 같은 분 되게 많으시겠죠. 병원은 사실은 안 가고 싶은 공간이긴 하잖아요. 뭐 그래도 이를 빼고 나니까 제가 지금 오른쪽 아래 사랑니 딱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매복이라 이것도 지금 이것도 마취하고 째고 이제 빼내야 되는데 작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왼쪽을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이렇게 꿰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뭐 견딜만 했고, 그래서 오른쪽도 조만간 왼쪽이 잘 아물고 나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왼쪽 이가 더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그랬어서, 또 충치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왼쪽 이가 더 심각한 줄 알았는데, 사진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보여주시면서 오른쪽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오른쪽은 제가 별 고통이 없었거든요. 뭐 시리다든지 뭐 아픈 느낌이 전혀 없었는데, 오른쪽은 다행히도 그 옆에 있는 어금니랑 서로 붙어 있진 않아서 뭐 이물질이 끼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잇몸에서 튀어나오지 않고 잘 이제 묻혀 있는데, 선생님이 사진상을 이렇게 보시더니 오히려 여기 안에 이 부분이 염증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소리 없이 무서운 놈이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오른쪽부터 먼저 빼기를 좀 권하셨던 것 같은데, 뭐 둘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뽑으실래요? 하시길래 우선은 이제 제가 더 불편함을 느끼는 왼쪽부터 뽑겠다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라면서, 하지만 이제 이 오른쪽도 반드시 발치하셔야 됩니다, 꼭 권해드립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른쪽도 다음 달쯤이나 뭐 늦어도 12월 달 쯤에 뽑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도 하나 뽑으니까 용기가 또 생기네요. 음. 사실은 이 사랑니 뽑는 것도 미루고 미루다가 저번 원래 5월쯤에 예약을 했을 거예요. 예약을 했는데 그때 되게 심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참고 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후유증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권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예약 취소를 하고 다음에 하시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또 용기를 내게 된 게 뭐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하다기보다는 어떤 경험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평양냉면 에피소드 때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해 그때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이제 평냉집 한 군데를 이제 먹으러 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대장 내시경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위내시경은 그래도 받아보신 분이 너무 어린 분들은 안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뭐 20대 후반, 30대, 40대 이렇게 뭐 직장 생활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뭐 기회 되실 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위내시경 정도는 이제 받아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보통 다들 위내시경 그 수면으로 하시죠? 저는 일반으로 합니다. 비수면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수면 내시경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 유도제를 맞고 이제 스르르 눈이 감기면 뭔가 다시는 영원히 못 일어나고 죽을 수도 있을 것만 같다는 그런 공포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꽤 됐을 거예요. 한 수년 전? 꽤 됐는데, 한 10년쯤 됐을 것 같아요. 10년 조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되게 그 위가 좀 불편하고 안 좋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검진 때는 아니었고, 너무 안 좋았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선생님이 내시경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내시경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첫 내시경이었죠. 그때도 이제 당연히 수면이 있었고, 근데 너무 두려워서 제가 그때 처음 받은 위내시경을 일반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내시경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그 후기를 봐도 그렇고 특히 저희 부모님의 후기를 들어도 그렇고 이게 입 안으로 이제 호수가 이제 내시경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이나 이쪽에 마취를 하고 하지만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뭐 과음을 이제 하고 나서 속이 불편해서 속에 있는 것들 개워낼 때라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뭐 목 안에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안에 걸 개워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당연히 또 손가락을 넣으면 이제 목 안이 이물질이 들어온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딱 느끼면서 이제 욱 하고 올라오잖아요.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제 호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막, 그거 되게 힘들다. 막 헛구역질 올라오고 막, 그렇다. 근데 이제 옆으로 누우면 계속 이제 침 삼키지 말고 그대로 침을 다 옆으로 흘리라고 그렇게 한다. 그래도 옆에 이제 괜찮다. 뭐 그런 얘기 해주시고, 주변에 얘기를 물어보면 막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면을 한다. 그래서 수면을 해라. 뭐 이렇게 다들 추천을 하셨는데, 저는 그 공포증이 너무도 커서 난 차라리 참겠다. 그 고통을 참아내겠다. 뭐 길어봤자 10분 아니냐. 나 그거 한번 참아보겠다. 하고 일반을 이제 그때 하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얼마나 겁나겠어요.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막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입안에 이제 마취하는 거 입에 머금고 삼켰나 뱉었나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입이랑 목 쪽에 이제 혀랑 이제 감각은 없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누웠죠. 누워서 혹시나 이제 막 몸부림칠까봐 막 옆에 막 간호사분들도 막 계시고 했는데 딱 누워서 입을 벌리고
입에 그때 아마 뭘 물었을 거예요. 물고 호스가 들어가는 그 공간을 위해서 입에 물고 입에 문간 구멍이 있죠. 근데 거기를 호스를 이렇게 탁 넣었는데 이 목 안에 맞추는 했지만 쑥 이제 그 호스가 들어가면서 목 안쪽 끝쪽을 탁 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치면서 목구멍 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괜찮은 거예요. 구역질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쑥 이제 들어간 거예요. 뭐 이렇게 식도를 따라서 이제 내시경이 쑥 이제 위안으로 들어간 느낌이 들으면서 괜찮은 거예요. 구역질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제 그냥 계속 이제 옆으로 침을 흘리면서 근데 이제 침 삼키게 되더라고요. 침을 삼키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자꾸 삼키지 말라고. 삼키면 안에 이제 막 그 거품이 차서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뭐 어쩔 수 없죠. 본능적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받았어요. 받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잘 받으니까 간호사분이랑 막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 무려 칭찬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첫 내시경을 잘 끝냈죠.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게 이제 저의 첫 경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반 내시경이 아무 문제가 없었고 고통스럽지가 않았고 심지어 이제 의료진들의 칭찬까지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나 이거 괜찮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저는 항상 일반으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제가 빨리 그 수면 내시경에 대한 공포를 깨지 못한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이후에도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이제 위내시경을 받을 때 일반으로 받았는데 또 어떤 건강검진센터는 이게 마취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이거 들어가는데 구역질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좀 참긴 했는데 마취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잘 참고 했는데 또 한 2년 전에 받았나 그랬는데 그때는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일반 내시경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계속 이게 제가 이제 장 쪽이 좀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내시경 한번 받아봐야겠다.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이 후기를 찾아봤는데 이게 위내시경 비수면으로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다. 대장 내시경은 절대 일반 내시경을 권하지 않는 거예요. 비수면을 권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든 검색을 해가지고 대장 내시경 비수면으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후기를 막 읽어보고. 근데 또 잘 받으신 분들은 잘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내가 살다가 어떻게 큰 사고가 나서 다칠지도 모르고 반드시 마취를 해서 수면 상태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의 이 오래된 공포를 한번 이겨보내보자. 극복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기를 낸 거죠. 그래서 나 이번에 수면으로 신청해야 되겠다 하고 수면으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이번 건강검진 때 수면으로 받았는데 두근두근 떨리더라고요. 막 못 일어나면 어쩌지? 뭐 영혼이 죽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내시경 받으러 위에 올라가서 처음에 이제 약 들어갑니다 하고 툭 넣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드는 건가? 이러면서 한 3초 만에 잠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을 안 뜨고 있었고 그냥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자. 그래서 눈을 감았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상상 하셨나요? 어렸을 때 막 그런 상상 하잖아요. 나는 몸에 마취 주사를 놔도 나는 결코 마취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뭔가 내가
막 슈퍼히어로 같은 능력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막 허황된 상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뭐지? 약발이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넣는 거는 이제 마취되는 약이 아니었고 뭐 딴 걸 먼저 넣으셨고 그래가지고 아니었구나.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이제 수면 이거 하는 거 들어갑니다. 이렇게 간호사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뭔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 막 요즘 예능 같은 데 보면 이제 내시경 막 이런 예능 막 나오잖아요. 나 혼자 산다 이런 데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가 갈기는 이런 걸 체험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다시 눈을 감자 해서 그냥 감아버렸죠. 감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가 병원의 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그 찰나에 아주 달콤한 꿈을 꿨습니다. 아주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다시 막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친구들이랑 막 신나게 노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탁 뜨고 뭐지 하면서 약간 비몽사몽. 꿈 꿨구나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이제 일어나서 약간 어질어질하면서 비틀비틀 일어났더니 이제 간호사분께서 뛰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예 끝나셨고요 이러면서 좀 더 누워 계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뭐 장애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근데 몸부림 많이 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 짧은 찰나에도 어찌나 죄송하던지 내가 몸부림 많이 쳤구나 그래서 되게 신나는 꿈이 혹시 그거였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저의 공포증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달콤한 달콤한 꿈을 꿨고 좋은 경험으로 이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아주 뭔가 좀 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딱 깨고 나온 아래서 깨어 나온 아프락삭스네 뭐 데미안처럼 갑자기 데미안이 생각나네. 아무튼 데미안 너무 거창한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의 뭔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깨고 나오니까 기분이 좀 후련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이건 좀 여담이지만 그렇게 일어나서 뭐 안경을 쓰고 폰을 챙기고 이제 비몽사몽 비틀비틀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제 키랑 몸무게 재는 대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가서 이제 딱 섰는데 키를 딱 쟀는데 작년보다 키가 줄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비몽사몽하는 와중에도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이러면서 예? 키 한 번만 더 재도 되나요? 다들 사람도 많고 바쁘실 텐데 죄송하게 그 얘기를 했더니 간호사님 예 한 번 더 주세요. 예 하고 최대한 이렇게 똑바로 서서 쟀더니 키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줄여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 비몽사몽하는 그 순간에도 키는 잘 나오고 싶었던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게 저를 극복하는 경험을 한번 하다 보니까 또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뭔가 겁이 나서 미루던 거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또 그 사랑니 발치를 예약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또 잘 뽑았습니다. 뽑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두려워하던 것들을 극복한 이 에피소드 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번 추석 연휴 때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경주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경차를 제가 몰아요. 차가 이제 경차인데 가지고 있는 차가. 근데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이제 부모님이랑 제주 여행을 가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렌트를 이제 그 경차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경차만 몰아왔어서 큰 차를 모는 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경차는 되게 작으니까 뭐 주차도 편하기도 하고 뭐 몰 때 차선이랑도 여유 간격이 있으니까 되게 이제 여유 있게 몰았는데 렌트를 해서 여행지에 가서 특히나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길에 차들도 많고 그리고 의외로 난폭운전도 되게 많아서 행여 사고가 날까봐 제가 운전을 잘 못하고 버벅거려서 실수를 할까봐 그 두려움이 되게 컸거든요.
하지만 또 그 반대로 되게 경차면 공간이 좁으니까 부모님을 되게 그 좁은 공간에 또 태우는 것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수년 전에 한번 했었고, 그게 되게 좀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예, 그렇게 참 그 대장 내시경의 힘입니다, 여러분. 수면 내시경 극복의 힘이에요. 아, 이번에 한번 제대로 경차를 한번 극복을 해보자. 좀 큰 차를 몰아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큰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형 SUV인 니로를 제가 이번에 렌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이제 니로를 모으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괜찮냐 했더니 니로도 생각보다 큰 차가 아니다. 물론 경차보단 크지만 그래서 괜찮을 거야. 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더 내고 경주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딱 그 신경주역에서 받아가지고 딱 몰고 나갔는데 처음에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어깨도 막 힘이 들어가고 했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 막 음악도 틀고 막 들으면서 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렌트도 하나 또 극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어디 여행 가서 꼭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지인들이랑 여행을 가거나 렌트해서 운전을 내가 하게 될 일이 있을 때, 저는 경차밖에 못 몰아서, 나는 경차밖에 못 몰아 자신이 없어. 난 좀 운전 못할 것 같아. 뭐 이렇게 할 이제 일도 이제 더 이상 없고, 뭐 민폐 끼칠 일도 없고, 그래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걸 하나 극복하니까 또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장 내시경, 수면 내시경 극복의 힘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번 발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죠? 뭔가 되게 두려워하시는 하거나 주저주저하게 못하는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참 본인만의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되게 심리학 이런 유튜브 이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주변에서 봤을 때 너 왜 그걸 못해? 그냥 하면 되지.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본인은 본인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그 무의식 안에 그런 이유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그 오래된 공포가 있었겠죠. 특히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죽음에 대한 저의 어떤 깊은 두려움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그걸 잘 깼고 하나를 또 깨니까 뭐 이렇게 사랑니도 얼른 예약해서 또 뽑고 또 차 운전해서 막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이번에 극복을 했고 그래서 기분이 꽤나 좋아요. 꽤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렇게 자꾸 사소한 거 한번 이렇게 탁 한번 깨고 나오면 꽤나 용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응원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어떤 근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는 아니네요. 벌써 한 28분 됐네. 말씀을 드렸고, 이번 에피소드는 뭔가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내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가 관심을 가져주실려나? 뭐, 재미가 딱히 없을 텐데. 그래서 딱히 뭐, 말이 길지도 않을 테니까 이번 방송은 짧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29분 지나고 있네요. 참. 역시 사람은 자기 얘기하는 걸 가장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분위기가 좀 무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앞서서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기분도 좀 많이 좀 좋아지네요. 그래서 너무 어둡게만 얘기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항상 방송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저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을 모토로 사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도 제 이 문구를 왜 고민을 했냐면 사실은 뭐 팟캐스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뭐랄까요? 대중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저도 이제 꽤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제가 만든 컨텐츠를 즐겨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드백이라든지 댓글에 되게 즐거워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뭐 그렇게 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인기를 얻고 싶다, 뭐 이런 욕심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앞서 말한 그 근황에서 얘기할 때 어떤 공포감과 두려움에 대한 것과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 하게 될수록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하기가 두려워져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으면 어쩌지? 재미없으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너무 가지니까 팟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꽤 긴 시간 동안 주저주저하고 아무것도 시도를 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 에피소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6월 6일 현충일이었나요? 그냥 방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막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한번 녹음해보자 이러면서 그냥 했거든요. 하고 그냥 뭐 바로 올렸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뭐 되게 이것저것 막 마이크 꺼내고 막 장비 막 꺼내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더 있었다면 더 주저주저하고 못했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스포티파이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그 스포티파이 어플이 아주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그 어플을 만나서 그때 그냥 간단하게 이제 핸드폰으로 그냥 켜가지고 주저주저 말하고 바로 올렸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시작이었죠. 한번 스타트를 이제 1회를 딱 끊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첫 시작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스포티파이 thank you so much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포티파이 코리아 담당자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잘 돼야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을 좀 줄여놓고 그냥 좀 심심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이제 노가리를 좀 털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가리 터는 걸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 좋아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만의 노가리가 있으니까. 뭔 소리야? 아무튼 내가 막 털었죠.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내가 심심하니까 뭐 이렇게 누군가 들어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내 어떤 심심함도 덜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외로움도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이 문구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쌍방으로 소통을 할 수는 없지만 플랫폼의 특성상 내 얘기를 듣는 당신도 좀 심심함이 덜어지고 외로움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문구를 서두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잘 되고 싶은 두려움을 깨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딱 조회수 100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독자 10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놀랍게도 지금 스포티파이에 보면 스포티파이가 아마 어플에서 집계를 해주는데 지금 뭐 에피소드도 꽤 쌓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순수 재생 시간 이게 이제 스포티파이 플러스 뭐 애플 팟캐스트 플러스 여러 이제 플랫폼에서 이게 이제 스포티파이가 아마 집계 가능한 플랫폼만 해당될 거예요. 유튜브는 아마 아닐 거고 제가 이제 한 5군데 올리거든요. 스포티파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이렇게 5군데 올리는데 이제 팟빵이랑 오디오 클립 아마 뺄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이렇게 두 군데가 핵심인 것 같은데, 집계된 걸로 현재 기준으로 지금 다운로드랑 60초 이상 스트리밍된 횟수만 계산했을 때 지금 재생이 1712거든요. 그래서 놀랍게도 1.7K 이렇게 K라는 숫자로 떠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100회만 나와도 감지덕지고, 팔로우 해주신 분도 한 10명? 10명 돼도 너무 좋겠다. 그게 저의 1차 목표였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티파이만 해도 22분 팔로우, 순수 스포티파이만 22분 팔로우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애플 팟캐스트 들어갔는데 한 140 몇 명 정도 제 팟캐 구독, 서브스크라이빙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유튜브에 아마 13분? 제가 알기로 13분 맞을 거예요. 13분 정도, 13분 구독자 계시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리고, 유튜브는 지금 32시간, 전체 러닝타임이 32시간이나 채워졌고. 제가 초반에 목표를 했던 걸 이미 한참 뛰어넘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 목표를 이렇게 넘어서게 됐고, 꽤나 많은 분이 들어주셨고, 이렇게 되니까 전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꽤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올라갈 게 이제 17회죠. 17회가 되는데 17회 만에 소재도 이제 완전 고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점 약간 스트레스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쩜 좋지? 어떻게 되지? 스트레스가 되니까 막 그냥 방송 녹음 안 하고 싶고 결방하고 싶고 막 그렇게 막 갑자기 여러분 예전에 학원 다닐 때 한 번씩 막 갑자기 학원 째고 싶고 막 학교 안 가고 싶고 그런 것처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약을 하자면 소재 고갈에 대한 고민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거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크고, 그리고 MBTI 되게 잘 되고, 또 하다 보면 어떤 소재들을 특히나 더 좋아하고 즐겨 들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전에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음악 추천이나 약간 유명하지 않은 영화들, 여자 배구, 제가 좋아하는 여자 배구 얘기 이런 거 하면 조회수 안 나오더라고요. 관심이 없어. 그죠. 그래서 청취자들분의 니즈에 또 잘 맞아야지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조회수에 목매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니즈를 계속 생각하고 그 소재를 골라서 내가 딱히 그 주제에 대해서 흥미가 없는데도 그냥 조사를 해서 흥미있게 말을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초심대로 나의 길을 가야 되나? 내가 흥미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취자분들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한정 내에서만 그냥 즐겨주십사, 이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어요. 들고 소재도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아예 소재를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최근에 이런 근황이 있고, 근황은 이제 사랑니를 뽑았다. 근데 사랑니 뽑은 거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제가 극복했던 그런 공포증이나 두려움들에 대한 얘기와 연결이 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고, 어떻게든 또 얘기가 되네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냥 내 얘기를 하자, 짧게라도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내 얘기를 하는 게 좋은지. 근데 내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재미가 있나? 내 얘기에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사이에 고민이 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도 고갈되고, 이 새로운 소재는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고, 이것저것 또 다양한 경험들도 해보고, 저도 좀 집돌이라 나가서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체 나가질 않으니 방구석에만 있으니 뭔가 아이디어도 딱히 떠오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뭔가 조금씩 이게 약간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면 회피하고 싶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어려워지죠. 그죠? 아무튼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예, 여러분들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다 라는 거를 좀 나누고 싶었고, 예, 저의 답답함을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나누고 싶었어요. 잘 들어주고 계시나요?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건 정말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저의 만족스럽지 않은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이 회사에서 다른 일로 전환을 하고 싶은 저의 어떤 욕구가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것만 했는데도 한 41분 됐는데 이 얘기는 저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와 이직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직업으로 전직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저의 꿈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예전에 여러 에피소드에서 자주 언급했던 제가 번아웃을 맞게 되었던 크게 한번 맞게 되었던 그 사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뭐 그런 이야기들이랑 다 연계가 돼서 얘기가 굉장히 좀 하다 보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냥 뭐 근황 얘기랑 뭐 별거 없는데 이번 방송 짧겠군 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조잘조잘 됐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다는 거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말을 되게 길게 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갑자기 깨닫게 되네요. 예. 제가 특히나 약간 그런 면도 있거든요. 어떤 얘기를 할 때 바로 뭔가 핵심을 탁탁 건드려서 이제 탁탁탁 이렇게 효율적으로 전달을 못하고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듣는지에 대한 어떤 전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됐고 그거부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꽤나 침착하게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면 꽤 답답할 수 있는 타입의 어떤 그 말을 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스타일의 말을 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 대한 고민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에피소드를 잡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사실은 뭐 저의 어떤 답답한 부분을 털어놓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는 그런 형태긴 할 텐데 그 고민은 그때 또 나누기로 하죠. 예. 그때 또 답글이나 이런 걸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또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죠. 예. 그렇지만 뭐 조언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속에 있는 답답함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해소되니까요. 사실은 해답은 내 안에 있으니까. 그죠?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 선택으로 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벌써 45분을 향해 가네요. 아무튼 오늘은 뭐 대단한 주제를 뭐 선정해서 하는 에피소드는 아니었지만 뭐 굳이 요약을 하자면 두려움과 공포증의 극복 사례 그리고 매복 사랑니를 묵혀두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니는 빨리빨리 뽑읍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방송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인다코가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약간 고민 중인 과독이다. 과독이다. 과독이. 예.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 이건 아니군요. 네. 예, 이별 택시는 아니군요. 네. 어디로 가야 하죠, 여러분? 고민하는 인다코가 처음인가요? 아무튼 뭐 저의 고민은 뭐 틈틈이 계속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연찮게 친구랑 얘기하다가 뭔가 다음 주 에피소드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다음 주는 락 페스티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페스티벌 좋아하시는 분 많으신가요? 저도 페스티벌 되게 좋아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차라리 뭐 재즈 페스티벌이라든지 돗자리 펴놓고 맥주와 와인 한잔 하면서 그렇게 보는 페스티벌이 오히려 지금 이제 제 나이 때는 더 편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의 혈기왕성했던 시절에 락 페스티벌, 네. 그때의 추억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또 락 페스티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주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의 이 락 꼰대가 라떼가 아니라 락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썰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꽤 재미있는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때는. 에피소드를 예고한 건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저도 좀 기대가 돼서 미리 먼저 예고를 좀 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통 밥을 먹으면 이제 목이 잠기고 해서 식사를 안 하고 이제 회사 퇴근하고 오자마자 이제 녹음을 바로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 마이크 안에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아마 어딘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걸 음악으로 잘 한번 숨겨보겠습니다. 배경 음악으로 잘 한번 숨겨보겠고요.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에피소드 17번째 근황과 고민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